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이지윤입니다. 먼저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기업 경영학 측면에서 ESG 워칭 리스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 가능성과 ESG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ESG 관련 보도가 되고 있고요. 많은 대기업들이 ESG 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런 앞에서도 토론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답을 드리자면 이런 변화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난 100여 년간 주주부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주주 자본주의, 즉 쉐어홀더 캐피털리즘이 기업 경영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단기 이익에 집착을 하게 하였고 주주 외의 다른 사안에는 무관심을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소득 양극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도 가속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해주의자 자본주의입니다. 그 핵심은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 소비자, 공급자, 지역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해야지 기업의 평판이 좋아지고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성명 발표 이후에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였습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우리나라의 전경련과 비슷하게 워싱턴 정계에서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입니다. 2019년 여름 미국의 주요 기업의 CEO들, 저희도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이런 CEO들 180여 명이 모여 기업의 목적을 변경하는 성명서를 냅니다. 즉 기존에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모든 이해 당사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기업의 목적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경영학 혹은 기업 경영의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많은 경제 일간지 신문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였음을 강조하는 기사들을 매우 많이 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성명에 참여한 CEO들이 실제로 ESG 경영을 바꿨는지는 의문입니다. 하버드 법대 루시안 벨척과 로버토 탈탈리타의 기고에 따르면 이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스테이크홀더 캐피털리즘은 대부분 기업들의 쇼로 보인다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기업의 CEO들이 정말로 기업의 목표를 바꿀 생각을 한다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최소한 이사회와 상의는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 CEO들은 이사회와 상의조차 하지 않았음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선언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후에 ESG 경영을 판단해 본 결과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성명에 참여한 CEO들의 ESG 경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중요한 2019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던 기업들조차 그린워싱 혹은 ESG 와싱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ESG 와싱은 앞에서도 설명을 많은 분들께서 해주셨지만 실제로는 친환경 경영,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서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런 그린워싱을 하는 대기업들과 금융기관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런 진짜로 ESG를 하는 기업과 ESG 하는 척을 하는 혹은 ESG 와싱을 하는 기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국의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학술 논문에서 몇 가지 관련 증거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최근 발표된 논문으로 아직 퍼블리시 되지 않은 바로 나온 논문인데요. 그 UNPRI 시그너터리 뮤추얼 펀드들이 실제로 ESG 점수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또 환경 관련 이슈에 보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찾습니다. 그러고 투자자들은 그린워싱을 하는 펀드와 실제로 그린 펀드를 구분하지도 못한다는 결과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헤지펀드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역시 많은 헤지펀드들이 그린워싱을 하고 있고 이런 그린워싱을 하는 헤지펀드의 경우 그린 헤지펀드 혹은 넌 그린 헤지펀드보다 성과가 좋지 않다는 결과를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논문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인데요. 제가 작업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제가 찾은 결과는 국내 기업들이 ESG 레이팅, KCGI 등에서 발표되는 레이팅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ESG 성과를 조작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와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기존 학술 논문에서 주주부의 극대화를 위해 제시한 방안을 ESG에 대입해 본 것입니다. 역시나 그 핵심은 투명성 강화와 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ESG 경영 성과와 투명성 강화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서서 발표자분들께서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ESG 관련 사항 공시의 의무화 또는 책임 부서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평가 기관의 ESG 성과 평가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앞에서 발표자분들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해외 기관의 경우 ESG 평가 기관마다 평가 결과가 상이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 국내 기관의 경우 평가 기관의 평가 기준 공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것들을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그리고 투자자들도 스스로 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영자들에게 ESG 성과와 관련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보상이 없이는 경영자들이 ESG 성과를 개선하기보다는 노력과 비용이 적게 드는 ESG 와싱에 더 초점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ESG와 연동된 보너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역시 투명성 강화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센티브 강화조차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베프처카 탈라리타의 견해인데요. 이런 ESG를 기업에다가 맡기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법이나 규제, 정책, 예를 들면 탄소세 같은 것이 있겠죠. 그런 정책을 통해서 ESG를 강화하는 것이 ESG 경영을 강화할 수 있고 ESG 와싱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